외동딸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머니가 그냥 거의 주저앉으신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린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우리 딸 부검 안 하게 해주는 그 교수님한테 도토리 묵 써주자고. 이걸 증명해준 마지막을 네. 봐준. 네, 그래서 도토리 주스를 갑시다. 그때 일어나시더래요.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해지셔가지고 묵을 써갖고 오신 거예요. 죽음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호 교수님이 오늘 저희 스모킹건에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서울에 오신 거 또 오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호 교수님이 이제 나온 지 뜨끈뜨끈한 책인데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보려고 했는데 서점에서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폭발, 인기 폭발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갖고 오셔라 해야겠고 오늘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 제목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법의학 격언 있잖아요. 모트이 비보스 도슨트에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가르친다. 이건 해부학 용어예요, 실은. 근데 법의학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가 제목으로 좀 그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법의학자가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철학.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글에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죠? 이게 실은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학생 때 선택을 해서 본과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리 교수님한테 가장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대학원을 가라고 할 때예요. 아,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인턴 내일은 타지 말고 4학년 때 갔는데 왜 그분은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셔서 이군은 왜 법의학을 하려고 그런가? 이군은 네. 옛날에.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내가 학생 때 이러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어서 법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감히 못 드리고 순간적으로 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의사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사망한 채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연구하면 좋은, 우리 산 사람들한테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렵니다. 그랬더니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요. 그러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떨어진 줄 알았어. 부정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학회를 갔다 오다가 뒤에 앉아 계셨던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시고 첫 사모님의 생신날이 됐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조기 월급이 적어서 전남대 교정에 핀 코스모스 낫으로 배가지고 이걸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수 딸이었거든, 사모님이. 부잣집 딸이네요. 그렇죠. 장인어른 있다고 오셨는데 그 꽃을 꺾어갖고 온 걸 보고 참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서 미친놈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좋은 뜻이구나. 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 이제 화두처럼 느껴져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을 했어요. 미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길에 도달하지 못한다 뜻이죠. 목차를 보니까 제가 원래 책을 리뷰를 하는데요. 항상 목차를 보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케이스가 가득한 것 같아요. 케이스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은 94년 예전 때부터 부검을 했으니까 딱 30년이 돼서 그때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제 짧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 그것을 좀 정리했다가 모아서 이제 한번 낸 거예요. 저 여기서 약간 갑자기 딱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가엾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일.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신경림 시인이 계세요. 그 신경림 시인의 낙타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낙타가 사막에 살잖아요. 해와 달과 별만 보고 세상사 초연하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낙타처럼 살다가 가겠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그렇게 아무한테도 관심 받지 못했던 누군가를 내 등에 태워서 가리라 이런 시예요. 그래서 법의학이 가끔 생각하다 보면 낙타가 너무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의 동물은 먹을 것이 많은 곳에서 생존 경쟁을 해요. 근데 낙타는 아무도 안 가는 사막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등에 짐꾼을 날라주고 자기 걸음으로 가고
아무도 먹지 않는 가시도친 선인장을 먹어요. 그렇게 돼서 이거 꼭 법의학자의 길이 이런 거 아닌가? 그렇네. 누구도 경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길을 우리 뚜벅뚜벅 걸어갈 때고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과 사연을 보면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 있거든 친구가 돼서 영혼의 친구가 돼서 같이 가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럼 신경림 낙타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래 저는 이제 낙타 그러면 메르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신경림의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려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선생님 말씀 듣고 제 이 시를 읽으니까 왠지 저도 이런 낙타같이 산막에 뚜벅뚜벅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죠. 마주보는 낙타네요. 그렇죠. 괜찮네요. 네. 서로 영혼의 응원을 하니까. 네, 나쁘지. 너무 멋있다. 이 책 너무 너무 그렇고. 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2개 더 여쭤봐도 여쭤보십시오. 엿을 좋아해요, 제가. 네. 제가 이걸 보니까 크게 3부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1부였고요. 2부를 보니까 절대 흥분하지 마라 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이건 좀 아픈 거고 저희가 이제 법의학자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대량 참사가 터졌을 때 네. 대량 참사가 터지면 우리가 시신을 수습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또 손괴 정도가 심하면 개인 식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연을 다 알죠. 개인적 사연을. 그래서 시신을 마지막 수습하면 유류품하고 해서 유족한테 이제 인도를 해드려요. 설명을 어느 위치에서 발견됐고 유류품은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도하는 날이 되면 굉장히 전날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미안함도 있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당연한 일을 한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굉장히 흥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신을 딱 맞대하면 그때 이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한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있죠. 근데 실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들을 걸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이것밖에 못했느냐라는 그 원망도 듣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그날이 되면 우리 후배들한테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기대하지만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밖에 못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실은. 저도 많이 느낀 감정인데 이거를 또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3부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 저는 이 3부가 사실은 아마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전하시려는 어떤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가장 저의 마음을 흔드는 거는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힘. 네. 네. 사랑 별로 말씀 안 하실 것처럼 약간 그렇게 생기셨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이제 주검을 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은 우리 옆에 없었어요. 한 사람의 주검을 보고 그 뒤에 그 사람과 생을 같이 했던 가족들을 만나요. 만나보면 가족들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학교 갔다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딱 다가가는데 사망한 거죠. 그걸 제일 먼저 신고한 아들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있죠. 우린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못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내가 돌아가시면 처갓집에서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돌아가시면 시댁에서 아내를 의심하고 참 그런 일들 속에서 부검이 끝나고 설명할 때까지는 사람을 잃은 상실도 있지만 오해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영장이 급작스러운 그렇지. 영장하고 부검까지 했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보험 혜택 같은 거 정신과에 가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따뜻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과연 관계고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결국 사랑이 아닐까 그런 얘기죠. 사실은 이걸 좀
좀 빨리 구할 수 있었으면 읽고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더 마음이 뭐라 그럴까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합니다. 또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어느 부부가 한 자루의 도토리를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 네, 이건 이제 부검을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아니고 어느 날 저희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집에서 자살을 했는데 시체 검안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이제 보검을 꼭 하는 게 아니고 법의학자는 부검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또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건은 자리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매사를 써줬죠. 그렇게 해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까지 했지만 검사한테는 해서 부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완전히 잊었죠. 그러고 가을이 됐을까요? 누가 저희는 보통 찾아오면 직접 안 만나요. 사건과 관련되니까. 왜냐하면 만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교가 와서 이분들은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뭘 들고 오셨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근데 선한 분들 같다고. 그래서 모시라고 했더니 도토리묵을 써갖고 왔어요. 도토리묵.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앉으시라고 들었더니 그때 그 부모님이셔. 외동딸이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머니가 그냥 거의 주저앉으신 거지, 삶을.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린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사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우리 딸 부검 안 하게 해주는 그 교수님한테 도토리묵 써주자고. 이걸 증명해준 마지막을 봐준. 네, 그래서 도토리 주스를 갑시다. 그때 일어나시더래요. 산을 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해지셔가지고 묵을 써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비록 부검을 하지 않았지만 죽음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의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좀 봐야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뢰는 수사기관이 맞지만 어떤 때는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은 짧게 유족들에 대한 얘기는 서로 대화는 길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법의학적으로 그때는 좀 의사 같아요. 그래서 한 자루의 도토리를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 네. 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모았을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구독자분들이 안락사, 존엄사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마침 교수님 쓰신 책에 우리는 평온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잠깐 교수님 생각을 좀 근데 들어볼 우리 수 주 교수님도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안락사 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대부분 질병, 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법의학자들은 워낙 사건에 관련된 죽음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정말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죽음이 참 평온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더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제도를 바꿨더라면 그렇게 되면 그런 안전시설을 자꾸 만들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최근에 우리 공군 성추행 사건을 이해람 중사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형량이 좀 떨어졌나 봐요. 감형이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로 인해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보호받았어. 나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하고 또 그 관심받지 못하고 또 구조적 미비에 대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그런 걸 알 때마다 자꾸 개선해야 된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사건, 사고가 아닌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복받은 건데 그럼요. 사회가 시스템이 그런 걸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이해랑 중사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읽어봐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책 안 사고 다 들은 걸로 끝내도 됩니다. 아니 이거 꼭 사셔야 돼. 이거 뭐 전혀 광고도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선배가
책을 내서 제가 이게 딱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나중에. 그래서 감상평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늦게 배달된 편지는 어떤 에피소드예요? 아, 이건 제가 저도 좀 울컥하는, 항상 말할 때마다 울컥한 건데, 아까 그 은사님, 아, 네. 은사님, 제가 이제 1년 차가 됐어요, 레전트. 근데 저는 법약을 하고 싶은데 병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성격에 병리가 맞겠어요, 현미경이. 우리의 늘 고민이었죠. 고민이지. 예. 근데 병리 1년 차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봄 학술대 첫 레전트 1년 때 봄 춘계 법약 학술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막 여러 사람이 학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건데 네. 또 제일 레전트가 어리니까 레전트가 또 열심히 해야 네. 되는. 근데 이제 병리 전공이니까 병리학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법약학회 간 쪽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고 싶잖아요, 나는. 근데 내가 가면 윈년차가 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애매하게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임 교수님한테 가서 저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때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마치고 왔는데 오니까 그 아까 은사님 최고 은사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갔죠. 갔더니 어디를 가고 오고 가는데 왜 보고도 없이 갔다 오느냐. 아니,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병리 주임 교수님한테. 병리 주임 교수님. 병리 교실. 아. 그렇죠. 이제 그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한데 누가 선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안 알려줬고 병리학술대 갈 때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하여간 엄청 혼났어요. 교수님한테. 네. 좀 억울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지나서 2014년도에 제가 학술이사를 할 때 우리 신년에 문국진 선생님 모시고 하죠. 식사하잖아요. 제가 전북대학교 이제 요입니다. 그랬더니 그 김상호 교수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국진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그때 군 복무를 같이 하셨대요. 김상호 교수님이 윈년차 문국진 선생님 밑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문국진 선생님이 법의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상호 교수님이 병리도 적은데 무슨 법의학이냐고 그렇게 막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참고로 문국진 교수님이 지금 97살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의학 체 1번. 1번. 근데 역사적 만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대하실 때 문국진 선생님 부탁을 하실 때 법의학하는 제자가 있어 꼭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김상호 교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겠냐. 병리도 없는데. 그러고 났는데 제가 첫 학회를 갈 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내 손에 쥐어서 문국진 선생님한테 보내려고. 아,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면서 문국진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 편지가 임자였나? 이게 한 20몇 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스승은 그런 뜻으로 나를 보냈고 손편지를 다시 문국진 선생님을 보냈고 문국진 선생님 그걸 받으셨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임자가 그때 그 김상호 선생님 그날 많이 울었어요. 아, 그래. 스승은 이런 건가 보다. 그게 제일 마지막 곡지. 아마 기쁘셨을 텐데. 그렇죠. 겉으로는 막. 굉장히 어머니셨어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불러서.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혼자 해나갈 것 같으니까 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잘해라. 네. 후배이자 제자니까. 예. 근데 너무 늦게 알았네요. 네. 늦게 알았죠.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근데 그 전에 사모님 상이 있어서 갔을 때 저를 보시자마자 치매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때 너 잘하고 있지. 그렇지도 다시 치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토리 경우에서 이 책의 시작도 그 교수님, 끝도 그 교수님. 불광불급, 그다음에 너무 늦게 온 편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 책을 보면 아마 우리 이호 교수님이 법의학을 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랑, 죽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응축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도 김상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랜만에 듣는 또 옛날 교수님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도 또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또 제자한테도 잘해야 돼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은사님이 제 나이 때 저보다 더 훌륭하셨었는데 나는 이게 따라가고나 있나? 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반성을 좀 합니다.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네. 옛날 교수님들이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잘하고 있나? 또 후배들 따뜻하게 챙기나? 또 제자들에 대해서 더 뭐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노력할까? 그런 반성 많이 합니다. 그런 반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교수님의 그 조건이라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다 또 좋은 책까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럼요. 어떤 그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을 내주셨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신을 부검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시신을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진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법의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을 서로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좀 부끄럽지만 책을 낸 겁니다. 처음에 시작과 끝이 스승님으로 끝나고 또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들을 그렇죠. 예, 표현해 예, 주셔서 예. 원래 좀 더 길게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또 전주로 내려가셔야 되고 또 할 일도 워낙 많으시고 바쁘신 분이라 제가 잡아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여간 저희 대멘토 그렇죠. 구독자인데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이런 작은 어떤 대화나 이런 자그마한 방송들이 그 반향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외침에 대해서 울림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마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마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